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벌 헬스케어의 중간 점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최근 기준인 9월 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한창 불안하던 시점에 많은 영상을 좀 촬영했던 기록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특히 제가 헬스케어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4월 18일 날의 일이었네요. 아마 이때 투자하셨으면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대략 한 18.5%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더 많이 투자할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하나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 매월 발간하는 월간 운용 보고서 즉 커멘터리라고 하는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기준으로 한번 9월 기준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리뷰를 먼저 보면 제가 카카오의 똑똑한 4차 산업혁명 펀드를 9월 말 리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IT 종목들이 특히 좀 당시 테크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조정을 받았었다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근데 반면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제한된 낙폭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지수였던 러셀 2000 같은 헬스케어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모습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후보가 당시에 갑자기 트럼프 후보 대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제약업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관측이 그러니까 왜 불확실성이 커졌냐면 과거 바이든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시절 그 부통령이었잖아요. 이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약가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아마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가가 통제되니까 아마 깜짝 놀랄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오바마 정권 시절에 제약주들의 주가가 훨씬 좋았다라고들 하죠. 펀드는 일단 한 달 동안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비교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은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펀드의 상대 성과 요인을 찾아보면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높은 비중이 좀 플러스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텔라닥이라고 하는 원격 의료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이거의 또 중국 버전인 알리건강, 알리바바 계열사죠.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플러스 성과를 거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텔라닥의 좀 기여가 컸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장 전망 및 운용 계획 부분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강화되고 있는 낙관론 대비했을 때 이제 거시경제 현실, 실물 경제는 돌아서기 아직은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헬스케어는 오히려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나 진단, 헬스케어 기술 등이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의 성장성이나 실적 가시성은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을 전망한다. 좀 말이 어렵게 써 있지만 이런 것들은 더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운용 계획 및 전망에서 저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 두 번째 단락의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돈이 없어도 약은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의 경우에는 참 맛있고 저도 좋아하지만 제가 돈을 못 벌면 좀 사 먹기 힘든 비싼 소비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가 돈을 못 벌어도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사 먹어야 되는 이런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은 현재 코로나 기간에도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형 바이오 업체들의 이익의 성장률이 한 13% 수준이라서 제약사들 한 11%보다 높은 상황이고 뭐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조금 주가가 좀 높다는 뜻인데요. 제약보다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정도면 약과입니다. 앞서 그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뭐 10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을 가진 회사들도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텔라닥 같은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업종들이 최근에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심세동 뭐그 뭐죠 그 각종 의료 장비들이 코로나 진단 초기에 이제 제세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또 호흡기,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그 호흡기 같은 것도 부족했었고 이런 의료기기들이 처음에 많이 주목을 받다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졌던 거죠. 그래서 해당 업종의 역사적인 최고치에 근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 변화. 그래서 제가 차이나 헬스케어를 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중국 헬스케어 산업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보면 향후에도 뭐 양호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주로 혁신과 디지털 트렌드, 그러니까 아까 텔라닥 같은 회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게 이 펀드의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뭐 화이자 백신에 대한 뉴스가 오늘 한창 나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신약의 사이클, 백신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바이오 업종 등의 비중 상회하는 게 필요하다. 많이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 적용이 또 텔라닥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밸류에이션 좀 약간 비싸졌다고 보는 의료기기 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측면으로 미국이 한 6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 중국 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면으로 보면 이제 제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이오, 장비, 그다음에 서비스, 기술 등등의 순으를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보이고요. 로슈는 일단 최근 뉴스를 보면 코로나 치료뿐만 아니라 15분 만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항원 검사 장비를 지난 9월 말에 출시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미국의 CNBC라는 경제 전문 매체에 따라 보면 로슈의 이런 항원 검사는 뭐 무증상이든 유증상 환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샘플을 연구실에 보내지 않고도 현장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한 15분 내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신속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분자 진단이라고 우리가 PCR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거와 달리 실험실에 처리 장비가 필요 없다 보니까 약간 그 임신 테스트기와 비슷한 속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매출이 급증하는 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번에 있는 에보트라고 하는 회사도 코로나의 그 5분 현장 진단 키트로 이미 유명한 회사였고요.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도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 300여 개 물질이 일단 코로나 백신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약 40개가 현재 임상 실험 중인데 이 중에 10개 물질이 마지막 임상 실험 단계인 3상이란 걸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 10개 중에서 5개가 유령 물질로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이 5개를 연구하는 회사가 여기 4번에 있는 존슨앤존슨도 있고요. 그다음 5번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여기 상위 10개는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 정도 투자가 되는 오늘 뉴스에 나왔던 파이자라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그리고 모더나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5개에는 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3번에 사노피라는 회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8번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든가 9번에 에브비 같은 회사들은 이미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한 7번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10번의 알리바바 헬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코로나와 관계가 있는 글로벌 대표 제약 및 바이오 회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화이자 뉴스를 보더라도 백신의 이제 개발과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 관련 회사들의 매출은 안정적이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오히려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